안돼야 하는 이유. 본 내용은 제작자와 무관한 의견입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살면서 총 4명의 남자를 만났고 4번 더치페이를 했습니다. 20대 중반 무렵 친구들과 남자친구와의 더치페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관심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친구들은 그건 내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세월이 흘러 친구들은 결혼을 했는데 저는 미혼입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 만날 일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어쩌다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은 돈 많은 남자들과 결혼해서 우아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멍청하네. 남자들은 더치페이 해주는 거 부러워하지 않아. 좋아하는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는 능력 없는 애들은 안 만나는 게 나아. 사실 전 남친도 저랑 헤어진 후에 새로운 사진으로 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준 적 없는 선물이요. 제가 잘못한 일일까요? 다시 20대가 된다면 절대 데이트 비용 내지 않을 겁니다. 남자한테 자리 주지 마세요. 우습게 보고 쉽게 본다. 원래 가지기 어려운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입니다. 호의로 집 데려다줬더니 생긴 일.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에 여자 신입이 하나 들어왔는데 퇴근 시간에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다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차가 없을 때 50분 동안 버스에 있던 게 생각이 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한 게 문제였을까요? 매일 제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으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짜증났다는 말투로 물어보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했습니다. 불편하니까 따로 가자고요. 끝나고 갈 곳이 있을 수도 있다고 골똘히 저를 보더니 차비를 안 줘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계산기 두드리더니 10만 원이면 되죠? 이러는 겁니다. 순간 제가 뭘 들은 건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한테 제 험담을 그렇게 하고 다녔답니다. 무척 화가 납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이 안 맞는 여친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겐 얼굴이 반반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밥이나 쇼핑할 때는 5만 원대 칠 때 고가의 취미생활을 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가벼운 사회뉴스, 경제, 상식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해보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다고 안 합니다. 지적 성장이 멈춰있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해보라고 해도 썩은 동태 눈깔에 자기는 지금 삶이 좋다나 뭐라나. 저는 계속 성장해가는데 여친은 제자리에 머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 다니는데 여친은 어딘지도 모를 중소기업 다녀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가 쪽팔립니다. 고민인 것 중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성적인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잘하긴 해요. 저랑 급이 안 맞는 여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나이 먹고 저한테 친히 보겠다는 여사친 어떻게 해야 하죠? 저에게는 어릴 때 좋아하던 짝사랑녀가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에 몸매가 좋았습니다. 가슴도 D컵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짝사랑하다가 용기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좋아해. 꺼져. 그렇게 대차게 까였죠. 그렇게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애랑 사귀더군요. 슬프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가끔 인스타에 남자친구 여러 명 바뀌는 게있음을 봤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군대 다녀오고 직장도 취업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죠. 이제 제 나이가 35살인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늘 술 한잔 하자고요.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나가니까 노티 심한 옷을 입고 하는 말이 나 일하기 싫고 너한테 치즈 까고 싶어. 내가 잘해줄게. 넌 어때?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순간 얘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남자친구랑도 얼마 전에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안 파니까 저한테 온 게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만날 거 다 만나고 주변에 그나마 나은 게 저라서 온 걸까요? 복수를 해야 될지 만나는 봐야 할지 상종하지 말고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신한 여자 어떻게 생각해? 나는 26살 문신한 여자야. 가슴하고 허리 허벅지에 문신을 했어. 이유는 그냥 섹시하고 멋있어 보여서 좋다고 생각했어. 나는 몸매도 좋고 예쁘게 생겨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남자도 많이 만났어. 대시가 끊임없이 들어왔었거든. 그렇다고 물란하게 산 적은 없어. 요즘은 그래도 문신 많이 하잖아. 그러다가 이번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 남자애도 나를 맘에 들어하고 나도 맘에 들었어. 그리고 남자애가 선물도 나한테 많이 해주고 했었거든. 내가 실수로 물을 쏟아서 문신을 그 남자애가 보게 되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고 까였어. 문신한 여자는 결혼 상대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 인스타 사진 같은 거 찍어 올리면 좋아요도 이렇게 많이 찍히는데 다들 솔직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문신한 여자 어떻게 생각해? 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치를 알아봐주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40대가 20대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40대 회사에서 부장입니다. 이번 회사에 들어온 여자 신입 하나가 적응을 너무 못하길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니 여자로서는 생각도 안 해봤죠. 회식 후에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좋아한다고요. 처음에는 애가 천지분간을 못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원래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가능한 관계인가?
이 마음이 진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사회적인 시선이 따가울 것 같다. 솔직히 여자는 젊은 게 좋긴 한데 트로피쯤 생각하고 만나도 되지 않나?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시킬까? 생활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당장 결혼해도 될 정도로 설마 제 돈을 노리는 걸까요?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나이값을 못하고 제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일까요? 상향혼 했는데 돈 많은 연하랑 결혼하는 거 배알 꼴림.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의사 남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아재는 아재더라 주름 생기고 존나 볼품 없어짐.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결핍이 생겼는지 요즘 내 또래 능력 어느 정도 있는 결혼하는 내 또래 보면 존나 빡침. 배알 꼴려서 죽을 것 같은 물론 거지 새끼들은 안 부러움. 쟤네들은 그래도 돈 모아도 나만큼은 아니겠지라고 정신승리하면서 지내고 돈도 막 씀. 인스타에는 돈 자랑 글 겁나 씀 크크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좀 결핍인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음. 옛날에는 잘생긴 남자애들만 보였는데 내 또래만 돼도 되게 괜찮게 보이더라. 뭐 이번 생은 포기했어. 내 자식이라도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네. 거지들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맞음. 결혼할 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이에 장사 없다 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뭔 말인지 알겠더라. 나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젊은 시절 나이 많은 늦다리 밑에서 이렇게 살기나 하고 이혼하고 새 출발할까? 길거리 번따남 심리가 뭘까요? 길거리에서 번호를 이번 주에만 3번 따였습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번호 좀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인가? 제가 이쁜 편은 아니지만 조금 수준 낮은 남자애들이 번호를 따면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나 한 명 걸려라라는 마인드인가요? 아니면 쉬워 보여서인가요? 번호 따는 남자들의 심리는 뭘까요? 워홀녀 어떻게 생각해?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도 아닌데 외국인 섞여 있는 거 별 문제인가? 남친이 헤르페스 이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이고 소개받은 남성은 39살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 말도 잘 맞고 키도 크고 직업 성격 다 좋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결혼을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귄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스킨십도 하고 관계를 가지기 전에 고백을 하더군요. 전에 사귀던 여자로부터 헤르페스 이용을 옮았다고 그러더군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게 꺼려집니다. 콘돔으로 성병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좋으신 분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저에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개존자를 만날 때마다 설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나면 편한 사람입니다. 싫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마음에 더 끌리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 반반 결혼하자. 반반 결혼? 생각해본 적 없는데. 1. 식살 때는 반씩 부담. 2. 결혼 예산돈 반반씩 통장에 쓰고. 3. 생활비는 각자 벌어서 쓰는 걸로 사. 집안일은 한두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5. 육아는 같이 하자. 퇴근하고 도와줄게. 일단 이 정도 생각해봤는데 넌 어때? 오케이 그럼. 일단 집은 공동명의로 하고 회생하고 복비 등등 간식 지불. 혼수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해결하기. 결혼식 날 안 하고 싶으면 오빠가 다 내. 하고 싶은 쪽이 다 하는 걸로 하자. 신혼여행은 안 가도 된 가고 싶으면 오빠가 다 내. 생활비는 한 달에 100씩 각자 통장에 넣기 식비 생필품. 그에 필요한 건 상의 후 결정. 임신. 임신하면 나만 개고생하니까 임신한 동안 최저시급으로 3,198만 3,840원 지급해줘. 출산은 여자만 고생하니까. 출산 비용 및 산후조리 비용은 남성이 부담. 육아는 시트 쓰고 쓰기 싫으면 일 그만두고 네가 해보던가 해. 가사는 도우미 쓸 거고 이것도 싫으면 네가 그만두고 도우미 해. 도우미에도 생활비는 빅내야 함. 아기 나오면 돈 달라고? 네 얘기도 안 돼 돈을 줘? 스타? 도미? 아니 우리 가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부모님 문제는 각자 해결하자. 괜히 감정 쓰고 싶지 않아. 재산은 부모님 재산들은 각자 물려받는 걸로 하고. 결혼 후에 재산 늘어나는 거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결혼해. 생활비 남는 거는 나중에 아이한테 더 쓰던가 하고. 네가 하자는 건 계약이지. 결혼이 아니야. 좀 정 털린다. 반반하자면 어이가 없네. 반반이면 계약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네가 하자고 해서 말한 건데 정 떨어져? 네 지금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럴 거면 파출부가 더 싸지 너랑 결혼을 왜 함? 취직하고 싶어서 그래? 네 스펙으로는 절대 취직 못해. 시집 월 300충이 뭘 취집을 말하고 있어. 너 같은 흑수저 만나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이가 아리만생이야. 월 300도 못 쳐받는 네가 할 소린 아니지. 능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던가. 네 그 성격으로는 절대 결혼 못해. 능력도 없는 게 따지기는 겁나 따지네.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 잘 살아. 우리 아빠 건물주인 거 알지? 그 월세면. 네 월급보다 훨씬 많아. 300 가지고 요새는 쯧쯧. 그래 니 잘났다 그게. 그리고 부모님 돈이지. 네 돈이냐 요새는 엄마 아빠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됐다 4년 만난 남자친구 흑수저라고 평 하나 하고. 왜 이런 애인 줄 몰랐을까. 긴 시간 동안 몰랐던데 잘못이지. 너 같은 애랑은 못 만나겠다 헤어지자. 너한테 쓴 돈이 한 400 넘거든. 그거 나 받아야겠어. 너한테 돈 쓴 게 너무 아까워. 돈 줄 테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